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이야기 한다고 하면 일단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채권시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도를 알고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이지만 핵심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죠. 금리가 왜 변동성이 있는지, 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장 근원이 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리는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했을 때 주는 이자나 비율을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고 지금은 3.5%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미국은 더합니다. 0.25%에서 5.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예외적이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는 그만큼 경기가 호황일 때 금리가 높아집니다.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면은 기준금리가 0.5%라고 하면은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맡기면은 적어도 0.5% 이자를 주겠다.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최소 0.5% 이자를 받겠다 라고 기준을 정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서도 최소 0.5%라는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다른 은행들은 적어도 0.5% 이상의 이자를 주거나 받아야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예금을 맡기면은 3.5%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하지 않을 신용도 최상인 은행인 한국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은행들은 우리한테 돈을 맡기면 4% 줄게. 그럼 다른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맡기면 4.5% 줄게. 이런 식으로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은행들은 이런 식으로 이자율을 통해서 경쟁을 하고 예금을 늘려가면서 현금 유통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 예금이나 대출이자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대출을 받거나 현금 융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네 이자를 적게 받을 테니까 좀 빌렸어. 예금 많이 있으니까 은행한테 안 맡겨도 돼. 우리 너네한테 이자도 얼마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낮다는 건 사람들이 돈에 대한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유통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돈을 끌어다 쓸만한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유통량이 안 늘어서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경기가 호황이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고 증시가 활황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 대비 벌어들이는 이윤이 금리보다 높다면은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려면 예금이 쌓여야 현금이 늘고 대출을 또 추가적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 예금을 부채로 보고요.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자산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으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통화 유통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빠른 국가들은 기준금리가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 예금 10%, 20% 할 때가 있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은 조금 다르죠. 경기가 호황이라서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가 나타나고 나라별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기 시작을 했죠. 실업청구수당의 기준을 완화시켜서 지급을 하거나 금액을 높이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돈을 지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결국 가치라는 거는 무한하지 않아야지만 유지가 되는 건데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정 구간에서 갑자기 화폐를 찍어내면서 돈을 뿌리기 시작을 한다면 외부 유입에 의해서 유통되는 화폐량에 대한 증가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물가가 상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황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황금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광산에서 캐내야 되는 광물이죠. 막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상승을 하고 안전자산으로 불리게 되는 건데요. 물론 열이나 전기, 전도체로도 사용을 하지만 대부분 안전자산으로 사용을 하거나 귀금속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금을 무한정 생산할 수 있고 너도 나도 집에 한 1톤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금을 지금 당장 비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어디든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유통량이 외부 개입으로 늘어났으니까 정부는 이 화폐에 대한 유통량을 축소시키고 다시 뿌린 돈을 회수하면서 물가를 잡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기 시작을 한 거고,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통화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상환하려고 하고 소비를 멈추고 저축을 선택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한번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공급은 늘어나니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고금리 사이클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채권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금리에 따른 채권시장에 대한 변화는 다음 2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준금리를 왜 올리고 기준금리에 따른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들 지금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다 보니까 기억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2편에서는 채권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